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과 책 사이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더욱 소중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 중에서도 엄마. 오늘은 엄마와 관련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 라는 제목의 박현 작가님의 책인데요. 책 표지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한 번쯤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나도 엄마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이 문구를 보자마자 나는 왜 엄마한테 말해주지 못했을까? 엄마가 들으면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라는 후회의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엄마 앞에서 쑥스러워서 돌려 멋없이 얘기할 것 같은데 다행히 이런 자식들을 대표해서 박현님이 글로 멋지게 써주셨습니다. 엄마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을 꼽으면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책이었던가 TV 프로그램이었던가.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질문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식상한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졌다. 종종 생각날 때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어느 순간이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곤 했으니까. 물론 나도 이제 대단히 많지는 않아도 또 마냥 어리다고 부를 만한 나이는 아닌지라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을 비롯한 이들과 지나온 시간만큼의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들이 쌓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 유달리 즐거웠던 순간도 적지 않고 남달리 행복했던 몇몇 순간들도 떠오른다. 허나 이 많은 순간 중에서 정확하게 한 장면만 꼽아야 한다면 역시 쉽지 않은 것 같다. 굳이 핑계를 대보자면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니까 정도로 둘러댈 수는 있겠다. 지금보다 긴 시간이 흘러 나도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즈음이 되어 함께 길거리를 걷는 순간이 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될까?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선명한 행복의 순간이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새겨지게 될까? 엄마가 종종 말씀하시곤 하는 그 한순간처럼 내가 쉬이 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을 엄마에게 건너봤더니 엄마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고.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의 점심쯤이었다.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직 갓난쟁이 딸은 유모차에 눕히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서는 한 손으론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앞에 서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때 시원한 바람이 엄마의 뺨을 어루만지며 스쳐갔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아들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딸의 유모차를 잡은 그때 따사로운 볕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한 그 순간 엄마는 세상에 어느 하나 부러운 것 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 순간은 너무도 선명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떠올릴 수 있다고, 그렇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한다.
사실 지금의 나로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래도 행복의 순간이란 되게 평온한 일상에서 스치듯 지나간다는 건 알아서 막연하게나마 그 행복의 감촉이 전해지기는 했다. 물론 직접 들은 나도 이처럼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글로 온전히 전하기는 역시 쉽지 않지만 내 부족한 전달력에도 하나 기대하는 바는 있다. 아이를 낳고 길러본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아마 나보다 이야기에서 공감할 지점이 많으리라는 분명한 기대가 그 작고 앙증맞은 아이의 보드라운 손을 잡고서 함께 길거리를 걸어본 그런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이로부터 2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 얼마 전 대학생이던 동생의 졸업식이 있었다.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아버지는 올라올 수 없었고 엄마만 올라오게 되었다. KTX를 타고서 서울역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서울 지리는커녕 혼자서는 복잡한 서울 지하철에서 헤맬 게 분명해 내가 모시러 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엄마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마중하고 동생이 학교로 이동해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도 한잔했다. 연차를 썼음에도 평일 출근 날보다 바쁜 하루였지만 카페에서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동생네 학교는 안 그래도 캠퍼스가 예쁘기로는 손에 꼽을 만한 학교라 함께 거닐기 좋았다. 내가 엄마의 오른편에 동생이 엄마의 왼편에 서서 천천히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두런두런 사진도 찍으면서 별달리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 정도 일정을 함께 소화한 뒤 동생은 졸업식의 여흥을 즐기러 떠났고 나는 엄마를 모셔다 드릴 예정이었다. 물론 그 전에 서울 구경도 함께 하고서 삼청동에 팥죽을 아주 잘하는 가게가 있다. 팥죽과 함께 수정과도 잘하는 가게라 내부의 생강향이 그윽하다. 이 그윽한 생강향 덕에 가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팥죽의 맛과 향도 이 생강향에 못지않다. 잘 순 팥죽에다가 커다란 찹쌀떡 한 덩이와 푹 쪄낸 밤을 올리고 은행과 잣으로 모양을 낸다. 살짝 뿌려진 계피가루가 팥의 향에 모자라지 않는 풍미를 더한다. 엄마와 함께 팥죽을 먹으며 죽이 좀 비싼 것 같아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이라느니 금방 배가 꺼지는 게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소화가 잘 되어서라느니 엄마가 끓인 호박죽보다 낫네 못하네 하는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문득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 일전에 말한 그날이 생각날 만큼이나. 엄마를 서울역의 기차까지 모셔다 드리고 배웅까지 마치고서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엄마가 20여 년 전 그날 심어둔 가장 소중한 행복의 씨앗이 오늘 아름답게 꽃피운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면 그날과 모든 게 반대로였다. 아직 채 40도 되지 않은 젊은 엄마는 어느덧 60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이에 반해 유모차에서 새근거리던 동생은 오늘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엄마 손을 잡고서 한 발자국씩 길을 따라 걷던 내가 이제는 엄마 앞에 서서 넓은 서울 바닥을 휘젓고 있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그렇게나 즐거운 날에 나와 내 동생이 엄마의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겠다. 이리저리 찍은 졸업식 날 사진을 보면
남자인 나와 작지 않은 키에 힐까지 신은 동생 사이에서 엄마가 가장 작아 보인다. 그래도 이 사진을 보며 괜히 부쩍 커버린 우리라든지 엄마 얼굴의 주름 따위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괜히 서글퍼지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대신 나는 이런 세월의 흐름을 두고 행복이 시간을 머금으며 여물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로 그러기로 마음먹었다. 이날 찍은 사진을 보자면 엄마와 나와 동생은 우리는 정말이지 활짝 웃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조금씩 멀어지는 시간. 고등학생 때부터 타지 생활을 했으니 집을 떠난 지 어느덧 15년이 훌쩍 넘었다. 거리도 거리고 시간도 시간이라 1년에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만 집에 가는데 이제는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별장 같은 느낌이 더 정확하달까? 별장이라면 깔끔하고 넓은 방에 기가 막힌 식사, 빨래며 청소까지 엄마가 모두 처리해 주시니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는 호화 별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제는 혼자 사는 자그마한 자취방이 심정적으로도 내 집인 셈이다. 물론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나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 다른 친구들처럼 살던 동네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타지의 기숙학교로 간 건 온전히 내 의지 때문은 아니었다. 정확히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무렵쯤에 집이 크게 기울었다. 조금 억울한 점이라면 다른 집안의 왕년처럼 거창하고 화려한 과거도 없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 이제 고등학생이라 열심히 공부해야 할 텐데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하던 엄마가 내게 먼저 권했다. 집안이 정신사 나올 것 같으니 기숙사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내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당시에 도저히 집에서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자신이 없었다. 더불어 집안 사정을 떠나 의뢰 고등학생쯤 되자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다. 그러니 부모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생활하고 싶기도 했다는 말이다. 성적도 지망하는 학교에 들어갈 안정권은 되어 고민할 거리도 없이 내 삶의 방향 전부가 집에서 넉넉 잡아 4-5시간은 떨어진 기숙형 고등학교로 향하게 됐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는 곳이라는데 기숙사에 자그마한 기대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허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대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기숙사는 8인 1실이었다. 2층 침대 4개에 캐비닛 8개가 들어가면 딱 맞는 크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손바닥만한 한 방에서 8명의 남학생이 생활할 수 있었는지 싶었을 만큼 작았다. 그나마 이 기숙사가 신축이고 일전에는 군대 내무반처럼 마루에서 30명쯤 되는 남정네가 모여 생활했다고. 그러니 오히려 그래도 이쯤이길 다행이라 해야 할까. 물론 그때는 기대에 못 미쳐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알았다.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고 학교는 좋게 말하면 공부하기에 그렇게 완벽한 환경일 수가 없었다. 흔히 로터리라 불리는 곳이 동네의 중심지였는데 학교에서 이까지 가려면 걸어서 30분은 가야 했다. 더 놀랍기로는 이까지 나가지 않으면 학생들이 즐길 만한 유흥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었다.
PC방도, 영화관도, 만화방도 모두 로터리로 나가야 하나둘 우리를 반겨줬다. 우리 학교는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곳에 학생들을 진학시키기로 나름 이름난 곳이었는데 그 비결이 여기서 밝혀졌다. 특출난 교육법도 새로운 시스템도 아니라 인근 지역의 성적 괜찮은 아이들을 모아다가 오로지 시간을 갈아 넣어 일궈낸 전 근대적 학습법의 총체인 셈이었다. 이만치 학생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또래 남자애들끼리 옹기종기 생활하는 건 꽤 재밌었다. 처음 사귄 친구들과 같이 얼추 30분을 걸어가 넉넉지 않은 용돈을 아껴가며 군것질도 하고 만화방이며 PC방에서 일탈하는 맛은 어른이 되어 느끼기 힘든 즐거움이었다. 특히 가끔, 아주 가끔 야간 자습 시간에 몰래 도망 나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노라면 야간 자습 시간에 도망 나왔다는 일탈감과 게임할 때 몰입감이 뒤섞이는 즐거움은 이루 말하기 힘들었다. 이때의 즐거움은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지만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느 학생이나 누렸을 법한 당연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한 달 그 좁은 촌동네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조금은 익숙해져 이제 생활이 몸에 붙을 즈음 한 달이 지나고서 동양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기숙사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타지살이는 처음이었던지라 집을 갔다 오고 싶은 심정은 모두 한마음이었을 터다. 집 가는 길은 대관한 버스로 먼저 3시간 반 정도 이동하고 동네에 내려 다시 택시나 시내버스로 30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때까지도 쭉 유쾌했다. 새로운 장소와 생활, 또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서 가족에게 말할 생각에 들떴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우리 집 층의 버튼을 누르고서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우리 집 현관문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집 문을 두들기며 말했다. 엄마.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엄마가 젠걸음으로 나와 문을 활짝 열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엄마 얼굴이 보였다. 엄마의 눈을 마주했다. 그러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엉엉 소리내며 울었다. 내 마음이고 내 행동이었는데도 영문을 알 수 없었는데 아무튼 그냥 펑펑 울었다. 지금 와서 그 당시의 마음을 가늠해보자면 생각보다 긴장되고 힘들었던 거겠지.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지냈지만 응석바지로 자라 제 마음대로 지내다가 다른 7 친구들과 부대끼며 지내게 됐으니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겠지. 괜찮아야 했기에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것이겠지. 아주 가끔 이를테면 지금처럼 글을 쓰는 등의 계기로 그날 내가 왜 그리 울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도 한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이어보자면 아마 이렇게 조금씩 집과 떨어지고 멀어지게 될 것을 직감했던 게 아닐까. 이 한 달이 2달, 3달로 멀어져 가족을 보는 시간보다 보지 않는 시간에 더 익숙해질 미래의 내가 집을 집이 아니라 마치 별장처럼 여기게 될 내가 어렴풋이 상상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노라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다.
엄마는 뮤지컬을 본 적이 없다. 지방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은 한정되어 있다. 학생이라면 더더욱. 내가 유년기까지 누린 문화생활은 영화, 볼링, 탁구, 노래방 정도였다. 지금도 여전히 즐겁게 누리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전부라면 역시 아쉬웠던 마음이 없다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요즘은 또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생활은 서울에 모두 몰려 있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 내게 새로운 경험의 창은 대학을 진학하며 열렸다. 대학생이 된 나는 홀로,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연인과 함께 자연스레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오페라를 보고, 발레를 보고, 이것들을 처음으로 접할 기회가 생겼다. 차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배우와 가수들이 내뿜는 엄청난 생동감과 넘치는 에너지는 정말이지 짜릿했다. 일전까지 알지 못한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이것들을 접하며 느낀 감동 이후에는 어딘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으면 마음이 보다 풍요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실제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볼 때면 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 함께 공연장으로 들어오는 5살 아이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아마 엄마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아이에게 이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나들이에 평범한 외출을 한 하루가 아닐까. 아마 지루하다며 의자에서 한숨 푹 자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차곡차곡 쌓인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시간이 여물며 정서의 지평선을 넓히고 신경과 감각을 확장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도 어릴 적부터 서울에 살았더라면 아마 엄마 손을 잡고서 함께 공연장에 오는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만 누리지 못한 건 아니라 또 가족이 생각났다. 먼저 동생. 나보다 6살 어린 내 동생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실제로 이 생각을 하고서 방학에 집에 내려가 고등학생이던 동생을 데리고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했다. 동생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였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알려주는 것 정도.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다. 태어나서부터 부산권을 벗어나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엄마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봤을까? 아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 우리 엄마,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각 세대에는 그 세대만의 문화가 있다. 이를테면 나 어릴 적 초등학교에서는 구슬치기나 지우개 따먹기에 학종이 넘기기, 팽이치기도 했다. 쉬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할 수 없었다. 그러다 점차 미니카도 굴려보고 포켓몬 빵을 사다가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모으기도 하며 차츰 보급되는 PC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PC에 적응되겠다 싶은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면 PC방에서 3355 모여 이 게임 저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소소한 풍경들은 우리 세대의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법한 추억들이다. 그래서 사실 엄마 세대의 추억이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아니었다고 굳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발레를 비롯한 공연 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는 이들만이 전유물에 가깝다. 그러니 서울에서 살았더라도 그것들을 즐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컸으리란 생각도 한다. 또 그것들을 즐기지 않았더라도 우리 엄마와 엄마의 친구들에게는 그분들끼리 또 공유할 수 있는 그 세대만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어딘지 걸리는 지점은 이런 부분들이다. 즐기고 말고를 떠나 선택의 범주에 이것들이 없었다는 그 맥락 자체가. 공연장에 갈 때면 가끔 상상해보기도 한다. 어린 시절의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예술의 전당에 종종 걸음으로 향하는 꼬맹이 시절의 엄마를, 또 한껏 멋을 낸 복장에 또각거리는 힐을 신고 연극을, 뮤지컬을, 오페라를 보러 가는 젊은 시절의 엄마를, 또 시간이 흘러 한 손에는 아들의 손과 반대 손에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지금쯤의 엄마를. 그러면 우리 엄마도 분명 좋아할 텐데 하고 막연히 상상해보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부산에도 괜찮은 공연이 많은데 여태 같이 보러 가지 않는 걸 보면 생각만큼 아쉽지는 않은가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제는 가고 싶다면 언제든 갈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하는 엄마에게 맞추려는 편이다. 그래서 다른 낯선 외출보다 엄마와 나에게 또 다른 추억이 스민 영화관을 가곤 한다. 어떤 영화인지는 크게 상관없다. 그저 영화관에서 같이 팝콘을 집어먹으며 함께 무언가를 본다는 것 자체로 이미 완성된 행복에 가까우니까. 그래도 머지않은 어느 날 한 번쯤은 조금 다르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날은 내가 운전해서 모셔다가 먼저 백화점으로 가야지. 백화점에서 근사한 옷 한 벌을 뽑아 입히고 멋들어진 공연장에서 재밌는 공연을 봐야지. 그리고는 공원에서 산책하고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해가 떨어질 즈음에 전망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야지. 미디움 레어로 잘 익히고 적절히 레스팅한 등심 스테이크에 칼질해야지. 누군가가 보기에는 식상할 만치 뻔한 코스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한 번쯤은 그렇게도 시간을 보내야겠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작가님의 엄마와의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 저도 엄마와의 추억이 하나씩 천천히 생각나더라고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했는데, 다음번에 엄마를 만나면 저도 엄마와의 더 좋은 추억들을 계속 만들어 볼까 합니다. 책의 아주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 더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